바보짓 5년 그 후라. 대만이 한국 이겼다. 대만이 한국에 뭐를 이겼을까요? 아주 핵심적인 지표를 대만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그 금액은 574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국민소득은 쭉쭉 늘어서 급증한 반면에요.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정체 내지는 하락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22년입니다. 대만의 통계처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한국은 32,237달러다. 이렇게 대만 통계처는 발표했고요. 대만은요 32,811달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574달러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여러분 18년 만에 대만이 대한민국을 추월한 겁니다. 18년 만에.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솔직히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되느냐. 국가 운영을 진짜 이념에 의해서 사사로이 운영했지 않고서는 이렇게 역전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 있을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은 전 정부 탓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를 전 정부 탓하고 안 탓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5년 동안 얼마나 경제를 망쳤으면 대만한테 18년 만에 추월을 당합니까?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실래요? 이게 추세선을 보면 여러분 진짜 5년이 우리를 망쳤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04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16,496달러로 대만보다 많았습니다. 대만은 15,290달러였거든요. 바로 2004년부터 이제 추월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추월을 당하기 시작을 해서요. 2013년에는 대한민국이 이겨요. 대한민국이 27,178달러로 이깁니다. 대만은요 21,973달러로 떨어지고요. 이게 2018년에 간격을 더 늘렸습니다. 간격을 더 늘렸어요. 32,429달러가 우리였고요. 대만은 25,833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2019년, 2020년 이렇게 거치면서 엄청나게 꼬꾸라집니다. 이게 결국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잘 운영해 와서 2017년, 2018년 대만보다 1인당 국민소득을 많이 벌렸는데 실제 2019년, 2020년에 완전히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대만은 28,404달러까지 올라간 반면에 대한민국은 줄어듭니다. 31,902달러로 줄어듭니다. 참 최악이죠. 그러니까 2020년에 2021년 들어가서 뜨거워했습니다. 뜨거워했습니다. 뜨거워하면서 말입니다. 이거 어떡하든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생각에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발전된 거죠. 실제로는요 2022년 기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2,237달러까지 지금 대만은 올라갔고요. 지금 대만은 32,811달러까지 올라갔고요. 한국은 32,23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이 그래프는 조금 제가 보니까 그래프가 두 개가 뒤엉켜 있는데 좀 바뀌어 있습니다.
예, 이게 위에 게 예, 대만이고요. 아래 게 한국인데 한국은 32,237달러였고요. 대만은 32,821달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엉켰습니다. 여기가. 예, 2021년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더 예, 지금 예, 2021년에는 예, 대한민국이 3만 4천인데 이게 숫자는 맞는데요. 그래프가 조금 모양이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만의 추월이 진짜 장난 아니었죠. 이게 이념에 의해서 말입니다. 나라 경제가 엉망으로 만든 결과예요. 지금 보세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조 부가가치율을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물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2014년부터 대만이 제조 부가가치율이 높아지면서 예, 대만이 이미 예, 대한민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고리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예, 대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계속 대만에 미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조. 노조가 얼마나 강성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 부가가치율은요. 2013년만 하더라도 대만은 22.3%고요. 대한민국은 24.1%였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런데 2024년에 들어서면서 대만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24.5%고요. 대한민국은 24.2%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예, 이게 노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노동 생산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개혁해 갔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때는요. 예, 그런데 2016년에 가니까 더 많이 벌어집니다. 27.7%대 30.1%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운동을 하면서 이때가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민주노총이 주도가 돼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쪽박차기 직전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27.7%고요. 예, 대만은 29.1%입니다. 2020년에 가면 완전히 벌어집니다. 우리는 28.7%로 조금 상승한 반면에 대만은 32.5%까지 늘어났습니다. 2021년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대만은 지난 5년 동안 약진에 약진을 거듭한 반면에요. 대한민국은 뒤로 후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국가 운영이라는 게 반드시 말입니다. 국가라는 큰 대명제를 두고 국가 운영을 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념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국가 운영을 해가면서 내 편 중심으로 국가 운영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예, 이게 국가 운영에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국가 운영에 자격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가뜨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결국 대만한테도 추월당하는 이거는 제가 봐서는요. 이거는 완전히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어떻게 대만한테 추월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경제 성장률이 말입니다. 성장 가도에 있으면 이게 여러분 웬만해서 말입니다. 추월당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추월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국운이 점점 가라앉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시장의 위협 지금 굉장히 크죠. 이대로면요 대한민국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예,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경제라는 건 추세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추세선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추세선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면요 결국 말입니다 추세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이 추세적으로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추세적으로. 그런 상황이 저는 반드시 현실화될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본이 꼬꾸라진 것처럼 우리도 꼬꾸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힘겨운 싸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추세선이 무너지는 것 이것은요. 경제의 어떤 흐름이 바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속에서의 어떤 개혁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너무 천천히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격이 온 다음에 혹시 이게 개혁한다고 난리치는 것은 아닌가. 소 잃고 외양간 굳히는 것은 아닌가. 솔직히 조금 걱정됩니다. 뭐 잘하리라고 믿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